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을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한 것 같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좋은 내용도 있었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에서 그 공급망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저도 보니까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4대 전략 산업, 뭐 이를테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뭐 희귀 금속과 궤를 같이 하는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은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최근 변화되는 흐름, 글로벌 상황 속에서 또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탄세 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궤를 같이 하겠다라는 의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품 가치 공유 그리고 국가 안보, 보건 기술 협력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동맹국가의 강화된 외교 그리고 강화된 공동 가치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협력, 위기 속의 협력이라는 구상들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겠다. 그 안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어서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산, 건설, 반도체 등이 순환매를 쭉 돌고 있는데요. 그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올바른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정책 수혜주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최근 한국과 UAE 정상회담도 있었고 다보스 포럼도 있었고 그리고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름만 대자고 하면 웬만한 업종들이 다 포함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런 상황에서 정책 수혜주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와 그리고 향후 변화가 가능한 업종들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간다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됐던 업종들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쇼크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데 아마 1월 말이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여부를 좀 확정되면서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변동성을 한번 보여줄지 확인될 텐데 큰 흐름에 있어서 실적을 바닥을 통과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를 좀 천천히 모아나간다라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많은 업종들이 포함되는데 글로벌 트렌드와 좀 매칭이 되는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 그리고 방산, 그리고 한국 우주 이런 쪽들은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다는 점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그냥 한국 정책 수혜주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와 발맞춘 업종들을 좀 따라가고 추격 매수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진득하니 기다려본다면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분기 상반기 중에는 좀 변동성을 활용한 점진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서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의 풍력 터빈 1위 기업이라고 하죠. 이 비스타스 소식이 굉장히 시장을 크게 달궜습니다. 풍력 쪽에 얼마나 큰 훈풍을 불러올 것 같고 오늘 장에서의 흐름도 어떻게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그런 수주 소식들은 계속적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저는 이런 수주 소식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의 발맞춰가는 한국 기업들의 그 안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레벨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오늘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정책 수혜주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기대감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현실적으로 그런 이슈라든지 뉴스들이 나온 뒤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뭐 폭력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다거나 그런 기대감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추격 매수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좀 모아간다라는 접근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책 수혜주를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시장 내 현상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게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달러화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특히 원화가 지금 간밤에도 NDF 환율이 한 1233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만큼 강세라고 보는데 중국에 대한 경기 기대감이 더 이어질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원화라든지 최근에 뭐 기금속 같은 경우에 금 같은 경우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연초부터 나타나서 괜찮긴 한데 이게 더 본격화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최근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본다면 23년 전체를 예고하는 예고편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통화정책 완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이 안에서 중국 경기 회복. 저는 충분히 이런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은 통화정책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지금 24년 1월까지 75bp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요. 중국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건 맞지만 경기 회복으로 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 실적 쇼크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 뭐 배당 확대, 규제 완화 이런 기대감들이 당장 업황이 개선될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중국 경기 회복, 저는 23년 중에는 분명히 특히 23년 하반기에는 좀 더 뚜렷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과한데 따른 되돌림 과정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달러 인덱스가 101.8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102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1230원을 깨고 있지 않다라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번 1월 말 2월 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단기적인 등락 과정은 좀 염두에 두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고무적인 거는 뭐 어제도 그랬지만 미국 증시의 변동성보다는 한국 증시나 이머징이 조금 뭐랄까 잘 버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과했던 건 맞지만 뭐랄까요? 좀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23년 미국 선진국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의 영향으로 선진국이 좀 더 낫다.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도 신흥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아시아가 좀 더 낫다. 특히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한국 수출 개선될 거고 원자재 가격이 뭐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무역 수지 적자도 줄어들면서 작년과는 정반대의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과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아마 신흥아시아, 최근 같은 흐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제 중국의 활성화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 중국이 급격하게 최근에 빠르게 경제가 너무 잘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뭐 유가 같은 경우에 너무 급등할까 아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 흐름만 보셔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눌려있던 수요들이 좀 올라오는 듯한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글로벌 공장으로서 중국이 역할을 해왔던 때랑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더 이상 이전처럼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할까라는 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뭐 원자재 수요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미국, 유럽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부분 또는 뭐 하드랜딩 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 이런 것들 수요 약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뭐 수요가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근거에서 저희는 유가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전만큼의 수요가 굉장히 강해져서 뭐 원자재 가격을 레벨업 시킬까라는 것보다는 저희는 수요 특히 뭐 IT 쪽 수요가 중국 쪽에서 올라온다면 한국 증시에는 좀 더 매력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을 앞두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연휴 이후를 좀 대비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전략을 펼쳐보면 좋을까요? 연휴 이후에는 아마도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을 좀 검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월 말 2월 초를 지나면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 PMI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겁니다. 한국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월 1일에는 2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렇게 보면 최근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금리 인하 기대, 중국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들을 모두 다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여기서 뭐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서 뭐 비우고 간다는 것은 뭐 그 또한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빅 이벤트들을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 전후로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이벤트를 확인한 후에 거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